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가 연애 문제로 엉엉 울며 찾아왔을 때, 혹은 직장 동료가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사표를 던지네 마네 고민할 때, 우리는 마치 인생 2회차라도 사는 사람처럼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곤 합니다. 야, 그건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그냥 딱 잘라 말해. 그런 남자는 만나봤자 너만 손해야. 당장 헤어져. 마치 명쾌한 도사님이라도 된 것처럼 술술 조언이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내 인생에 똑같은 문제가 터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가슴은 답답해지며 어제 친구에게 해줬던 그 명쾌한 논리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립니다. 남의 고민은 족집게처럼 잘 풀면서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초등학생 산수 문제보다도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내로남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 구조와 심리적 메커니즘이 설계될 때부터 아주 지독한 함정이 파여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하고도 억울한 현상의 정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장 현명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마스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심리학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추앙받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며 가짜 엄마를 가려냈던 그 소름 돋는 판결이 생각나실 겁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통치자였고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개인적인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솔로몬의 말년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였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남의 문제는 신의 목소리를 빌린 듯 명쾌하게 해결했던 그가 정작 자기 자신의 탐욕과 정치는 다스리지 못해 나라를 파멸로 이끈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이고르 그로스만은 이 현상을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명한 추론을 하지만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눈먼 장님이나 다름없어지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순을 뜻하죠.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칩시다. 저 멀리 복잡한 미로 속에 갇힌 개미 한 마리가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러분 눈에는 출구가 빤히 보이죠. 야, 왼쪽으로 가. 아니, 거기서 조금만 더 직진하면 되잖아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그 미로 속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죠. 눈앞에는 거대한 벽만 보이고 사방은 꽉 막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그 넓은 시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 벽을 어떻게 넘지? 라는 공포와 갈망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망 수용의 차이입니다. 남의 고민을 들을 때 우리는 미로밖의 관찰자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미로 속에 갇힌 생쥐꼴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자기중심성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마치 3인칭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1인칭 VR 게임을 뒤집어 쓴 것과 같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니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우리 뇌는 내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걸까요? 이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뇌의 한 부분인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고민을 들을 때 편도체는 아주 차분합니다. 그건 내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풀가동되어 논리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가 터지면 상황이 바뀝니다. 내 돈이 날아가게 생겼어.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엄습하면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때 우리 뇌는 싸우느냐 도망치느냐의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전두엽의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은 셧다운되고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본능만 남게 되죠. 이걸 전문 용어로 아미그달라 하이제킹 편도체 납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 이성을 납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엔 박사님 소리 듣던 사람도 자기 주식 통장이 파란색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실험팀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당신의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가상의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 친구의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하게 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친구의 상황을 가정한 그룹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정리하거나 개선할 대안을 찾았죠. 반면 자신의 상황으로 몰입한 그룹은 감정적 폭발이나 복수 혹은 앞뒤 가리지 않는 비논리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건 이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라고 지시했을 때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가 아니라 철수가 왜 화가 났을까?
라고 생각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친구의 문제를 풀 때와 비슷한 수준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 문제를 못 푸는 결정적인 이유이자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라는 껍데기 안에 꽉 갇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의 방어력을 논할 때 흔히 아파트 지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군이 침공해 오면 빽빽한 아파트 숲이 거대한 요새가 되어 진격을 막아준다는 논리죠. 우리 마음의 고민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문제는 수만 채의 아파트가 겹겹이 쌓인 도심 한복판에서의 전투와 같습니다. 골목마다 매복이 있고 지뢰가 깔려 있죠. 반면 남의 문제는 탁 트인 평야지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 고민이 안 풀리는 건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의 아파트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서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시계 제로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사고가 날까봐 겁이 나고 결국 엑셀을 밟지도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한 채 제자리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솔로몬의 역설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이 하나 있죠.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인지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내가 나를 관찰하는 또 다른 눈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유용한 팁 하나 드릴게요. 고민이 있을 때 혼잣말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냥 나 어떡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영희야, 지금 네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이 뭘까? 이렇게 3인칭으로 말을 거는 순간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자기 문제를 타인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고 잠들어 있던 전두엽이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죠. 이건 마술이 아니라 뇌과학입니다. 나를 타인처럼 대우하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거리두기의 달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패배 직전의 장수들이 어떻게 평정심을 찾았을까요? 그들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장의 전체 판세를 본 겁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나라는 장수가 장기판의 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비로소 최선의 한 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법이죠. 여러분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운 문제, 10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본다면 뭐라고 말해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멘토가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건넬까요?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 헤매던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당신은 사실 엄청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지혜의 도구 상자를 남의 집 마당에만 풀어놓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는 그 도구 상자를 집으로 들고 오세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쉼 호흡을 하고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의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당신이 평소 친구들에게 해줬던 그 따뜻하고 날카로운 조언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운 원리지만 이것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바뀝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보느라 한강처럼 거대한 파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팔천자만자의 논리보다 중요한 건 딱 한 걸음의 물러남입니다. 스탈린그라드의 그 참혹한 시가전 속에서도 누군가는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적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보세요. 밑에서 치고받고 싸울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승리의 길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부르는 칭호를 바꿔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는 왜 이럴까로 말이죠. 이 작은 언어의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솔로몬의 역설에서 구해줄 구명보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현명합니다. 다만 나라는 사람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었을 뿐이죠. 이제는 조금 떨어져서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숲을 관찰하는 여행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작은 가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결국 풀리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타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조언만큼이나 지혜롭고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이 가장 멋진 감독이자 관객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